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이곳 현장에 야외 같습니다. 여기가 총리 공간이죠. 예, 여기까지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오늘 또 시사 브리핑을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북의 무력 위험 내배친 트럼프, 말리는 시진핑 하고 타이틀을 뽑았어요. 트럼프, 김정은이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 강력한 무적 함대를 보내겠다. 여기에 핵 잠수함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 항공모함 2척 내지 3척을 의미하고, 시진핑이 회담 5일 만에 트럼프에 이례적으로 전화를 했다. 평화적 해결을 하게 해달라. 마이크를 제가 마이크를 가져오시죠. 이거를 하고 계세요. 여기다 놓고.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미국 선제 타격 때 중국과 북한의 땅굴 전쟁이 이제 익어가고 있다. 그래서 땅굴의 대비 명령을 내려라. 내려야만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 땅굴 대비 명령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시진핑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바둑판 같은 땅굴망이 있다는 것을 시진핑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땅굴 전쟁은 북중 이 연합, 북중 이 두 나라가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미국을 또 잡아먹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땅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땅굴 대비 명령 내려야만 합니다.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네, 야외 시사 브리핑입니다. 지금 이 시사 브리핑 하는 장소는 총리 공간 앞이에요. 총리 공간. 매일 한성두 대표님께서는 총리 공간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시사 브리핑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안에 따면 사과는 해가 고용자가 타격도 하고 동맹 수다 현재 행과를 하면서 그 대화를 펜스내는 것 아니 이제 이렇게 도덕권 폭탄 미군이 수해야 돼. 가면 뿐만 아니라 민국 공십만 수백 전 한국 타격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면전 대비된 우리 군에 노출된 북한 군에 바로 알려지죠. 김관진 간첩이 알릴 것이고 한민구 종북이 알릴 것이고 조현천 저 종북 기무사령관이 알릴 것이고 이제 한국의 통보 없이는 북 타격이 불가능하다라고 유용원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호들갑을 떠는 일본, 미 군사행동 나설 때 사전 협의해달라. 그래서 아베가 북한의 사태 발생하면 납북자 구출해달라 미국에 요청하고 있다. 한국 여행하는 일본인들에겐 최신 뉴스 주의 기울이라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죠. 미국이 북을 때릴 것 같은가 한국의 군사 동량 캐묻는 중국.
그래서 한국에 온 우다웨이가 사드보다 미 북폭 가능성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뻣뻣했던 우다웨이 달라진 행보, 정관계 인사 만날 때마다 한미 군사협의 있었나 물으며 한국이 미 군사행동 말려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미중 회담 이후 긴장하는 중국, 시진핑 트럼프에 전화한 것도 중이 알아서 북에 조치 취할 테니 협의 없이 무력 사용 말라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소리 음질 화질 좋은지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여기 들어오신 분한테. 대표님, 음질 소리. 지금 음량 괜찮습니까? 소리하고 화질이 괜찮은지 거기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예. 북진상정한 훈련보로 포항에 집결한 한미군 수뇌부, 이례적인 것이죠. 한합참의장, 주한미군 사령관 등 군수지원, 퍼시픽 리치 작전 참관, 군 한반도 안보 맞물려 더 관심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순진이라고 하는 북한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 사진을 걸어놓고 근무할 수밖에 없는 종북 이순진 우리 육군 대장이 보입니다. 여기에 공군 참모총장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해군 참모총장이 보이고 브룩스 미 육군 대장이면서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 사령관, 한미 연합사 사령관 겸 주 유엔군 사령관 보이네요. 그래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등 한미군 수뇌부들이 10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진행 중인 퍼시픽 리치 작전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 이쪽으로 군수 물자가 들어오는데 그 작전을 보고 있죠. 잘 다 나온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기관지 환구 15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할 수도 이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북도 도발된 밑뺨 때리는 꼴이다. 그래서 중국은 환구 15를 통해서 원유 공급 중단할 수도 있는데 중단했다고 해도 쇼를 하고 나서는 바로 열어주는 자가 바로 시진핑 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모레 의원직 사퇴를 하고 배수진을 치겠다고 합니다. 공약 1순위는 안보다.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 대선 후보 등록 후 의원직 던지기로. 그러나 안철수 뒤에는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이며 간첩 중에 간첩인 박지원이가 상황으로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공개, 개헌 통해 청국회 세종시를 이전하겠다. 교육부 폐지하고 교육위 신설하겠다. 공약에 적폐청산 내걸었다 취소했다. 문재인 비판해 놓고 문재인이가 얘기한 적폐청산을 내걸어서 되겠느냐. 내부서 문제 제기로 뒤늦게 수정을 했다. 대선 TV 토론 오늘부터 5차례 개최를 합니다. 선관위 주최하는 3번의 토론선 기조연설 없애고 스탠딩 토론을 한다. 여기 보니까 김종인이 홍석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석현이는 홍정도, 자기 아들 홍정도와 손석희와 함께 JTBC의 태블릿 PC 이 사기 선동의 주범이 홍석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왜 나오죠? 그래서 홍정도하고 손석희 뭐 대도 않을 것을 지금 대한민국의 사기 탄핵을 이끌었던 3인방의 언론인을 꼽으라고 하면은 홍석현, 홍정도, 손석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사기 탄핵에 5월 사기 대선까지 끌고 가는 주범입니다. 이제 계엄령 선포해서 이놈들을 다스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홍준표 중국이 대북 석류관 막아달라. 그래서 홍준표 씨가 대북 석류관 막아달라고 하고 연일 안보 외치며 보수 결집을 나섰다. 우다웨이 만나 사드뿐 아니라 전술 핵무기도 배치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을 소국으로 말해 논란도. 백선엽이 전 육군 참모총장 만나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겠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 이 양반이 다부동 전투에서 네네.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입니다. 이 영웅을 만났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전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만나 백 장군이 쓴 책 6.25 전쟁 징비록을 전달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이 5.18 적폐 청산하겠다. 이걸 말해야 당신이 보수를 할 수 있다. 땅굴 대비를 선포해야 된다.
육군 대장들이 땅굴 없다라고 해놓은 바람에 대한민국에 땅굴 있다라고 대비할 장군들이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백선엽 대장 당신이라도 땅굴 대비하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홍준표 씨, 청년들 좌파 대장 욕하는 내가 밉겠지만 때가 되면 달라질 것이다. 아들아, 야들아, 내가 너의 롤 모델이다. 호감도 높이려 넥타이도 단정히. 대통령 되면 청년 실업 꼭 해결하겠다. 청년 실업이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5.18 유공자들만 맞아요. 이제 공직의 85% 이상을 차지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8수, 9수, 10수 해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100점 맞아도 안 됩니다. 왜? 5 내지 10점의 가산점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아놨는데 저놈들은 90, 뭐 1점, 2점 맞아서 10점 가산점 하면은 101점, 102점, 103점, 104점, 110점을 맞아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요? 그래서 5.18 적폐청산을 얘기하라. 당신이 그걸 할 수 있으면은 보수의 리더가 되는 거고 아니면 가짜 보수인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꼴이 됩니다. 우병우 앞에선 무뎌지는 검찰 김수남이하고 아니 우병우하고 커넥션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간첩이고 그러면 우병우의 역할이 뭐였느냐? 간첩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간첩들을 다 심은 이 종북 간첩의 핵심이 아니었느냐? 우병우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박지원이가 비호하고 보호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서울광장 잔디 심기로 보수단체 텐트 철거 임박 압박하고 썼습니다. 광화문 광장엔 12일 현재 텐트 20여 개가 남아있다. 11개는 시가 세월호 단체를 위해 세워준 것이다. 나머지는 불법 텐트다. 그중 일부는 사드 배치 철회 등 세월호와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광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화문 이순신 세종대왕 그 광장에 있는 이 텐트는 박원순이가 20개를 쳐준 겁니다. 좌파 활동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파 활동하고 있는 이제 시청 앞 광장에 이 텐트는 철거하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공무원이 공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조계사에서 쳐놓은 텐트도 하나 있어요. 이 짓을 지금 박원순이라고 하는 이 여정놈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뭐로 만들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서울시가 되겠다. 이 사람이 뭐예요? 프롤레타리아죠. 네? 헌법 4조. 인민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헌법 4조에 의해서 사람 중심이란 근로인민 중심을 말한다. 근로인민이 영어로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이 프롤레타리아 중심을 말한다.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 4종류를 언급하고 있죠. 노동자, 농민, 군인, 그 다음에 근로인테리, 우리 전공로와 같은 하급 공무원직, 이러한 것들을 이제 헌법 4조에다가 박았죠. 북한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우병우는 미국으로 인해서 구속을 못 시킨 거지. 네.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럴 거면 간판 내리는 게 낫다. 강경희 칼럼을 썼습니다. 회생시킬까 법정관리 갈까 대우조선 처리 발동 불인데 산업구조조정 목소리 내야 할 산자부 장관은 회의조차 불참. 왜 회의를 불참하는 겁니까? 뭐 6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산적한 통상 현안도 미원 대처 복지부동으로 시간 보낼 건가.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장도 수상한 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다 위에 이 우병우가 갖다 앉혀놓은 자들이 이게 간첩들 천지입니다. 임종용도 간첩이라고 그러고 간첩들 천지입니다. 한국조선업 재편으로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통상 이슈에서도 산자부가 보이질 않는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시절보다 조직도 역량도 위축돼 이 중요한 시점에 역할을 못한다는 업계 불만이 높다. 그래서 이 강경희 씨가 산업통상자원부장 뭐 하고 있냐 하고 썼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간첩 중에 간첩 대장을 제가 박지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도권 속에 들어온 간첩이고, 제도권 바깥 제야에서 간첩 대장이 누구겠어요? 그놈이 바로 백낙청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놈이 서울대 무슨 명예교수인가 하고 있는데, 이놈이 지금 탄핵을 주도해 갖고 성공시킨 놈이 백낙청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자, 반공 반북을 버리자. 이면 헌법 폐기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찍고 있습니다. 자, 이선민 선임 기자가 썼는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진보 좌파의 숨은 신이다. 이게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보수 우파의 숨은 신으로 불렸던 고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보다 더 오랫동안 훨씬 강력한 이념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그가 1966년 창간한 창작과 비평은 반세기 넘게 진보 좌파 진영의 굳건한 문화적 성체다. 진보 좌파의 방향타 역할을, 뭔 놈의 진보냐, 좌파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백낙청 교수가 최근 역설하는 주장은 이면 헌법 폐기다. 이면 헌법은 반공과 방첩, 반북, 이것을 버리자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백낙청이가 이제는 완전히 깃발을 꼽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공과 방첩을 버리자. 이게 문재인 앞서서, 안철수 앞서서 백낙청이가 들고 가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바로 인공기의 깃발이죠. 이면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주요 논거가 된 암묵적 국가 관행이 헌법의 국민주권과 기본권 조항을 침해해왔으며, 이를 폐기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본질적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게 백낙청이라고 하는 이 개같은 간첩 이놈이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절 보고 간첩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책임지고 발언하는 겁니다. 백낙청이라고 하는 놈이 절 데리고 이제는 법정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백낙청이는 이놈은 간첩 중에 간첩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런데 이면 헌법 폐기론자들은 바로 그 헌법이 분단체제의 산물인 반공 반북 의식 때문에 온전한 역할을 못하니 우리의 의식과 국가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고 있는 이선민 선임 기자는 애국자입니다. 백낙청을 제가 하는 논조로 이렇게 비판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간첩이니 뭐니 욕을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한국의 그런 불법으로 잠깐만.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잠깐만. 저는 조심해 주세요. 저는 지금 문재인도 간첩이라고 하고 박지원도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백낙청이는 이놈은 간첩 중에 간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걸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백낙청이한테, 안 하면 되죠. 자, 백낙청이한테 찾아가서 니를 간첩이라고 하는데 한성주 장군을 데리고 왜 법정에 안 가느냐 따지세요. 아직 못 들어서 못 갈 수도 있죠. 다 줄 서갖고 지금 하실 거예요. 왜 자, 그러세요 자꾸. 그만해요. 조기 대선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한반도 정세 중대 고비 사기 탄핵, 사기 대선으로 가고 있죠. 북핵 해결, 12만 종북 간첩을 해결하는 것은 계엄령 복원뿐입니다. 세금 걷어 성장하겠다는 문재인이 일본 실패는 못 봤나, 여적 간첩 문재인이 2007년 11월에 여적죄를 국민이 알고 있는데, 김수남 이 간첩 이 검찰총장은 기소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간첩 공화국입니다. 그걸 아직도 모른다면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습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10명의 간첩들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성패 새 리더에 달렸다. 노 네버라고 썼습니다. 간첩 척결에 달렸다. 새 리더 아무리 뽑아봐라.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였더냐. 이걸 다 사기 탄핵, 사기 구속시킨 대한민국이 아니던가. 그래서 간첩 동화야, 간첩 척결에 달렸다고 그러고 왜 못 쓰느냐. 트럼프, 김정은이 큰 실수하고 있다. 강력한 함대 보냈다. 무력 사용 경고. 시진핑은 트럼프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3대 사법수장 임명권진 차기 대통령. 자, 3대 사법수장이 대법원장, 헌재소장, 검찰총장입니다. 감사원장, 대법관 12명 후임도 임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기 탄핵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5월 9일 날 대선을 하는 이유는 12월 10일 날 대선을 하면 이 3대 사법수장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니까 그 이전에 탄핵해라. 이것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하라는 김정은의 지령이었던 거죠. 이걸 이제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서 대법관 13명, 헌재 8명 교체, 독립성 훼손 우려, 차기 대통령 사법 권력 인사권 독점. 그래서 현직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명 중 MB가 8명, 박 전 대통령이 5명을 임명했는데 새 대통령은 1명 빼고 모두를 바꾸게 된다. 헌재 재판관 5명 인사 직간접 관여한다. 법조계 독립된 인사 추천위를 설립해야 된다. 사법기관 인사 쏠림 현상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5월 사기 대선을 사기 탄핵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 후보 5명 국회 개헌 투기서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메모 없이 빈손으로 오늘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을 한답니다. 준비한 원고 읽는 기조연설도 생략, 스탠딩 토론은 23일, 내달 2일 도입합니다. 원내 5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여하는 첫 TV 토론회가 13일 열린다. 오늘이 13일이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 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참석한다. 그래서 5.18 적폐 청산해야, 이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북악행에 비례해 타격하겠다. 카드 숨긴 트럼프, 행동된 단호하다. 백악관 기습 공격 엄포, 모든 옵션 올려놓고 비밀 유지, 시리아 공습처럼 전격 나설 수도 있다. 협상의 기술 애용하는 트럼프, 무역 지렛대로 중대북 조치 압박, 캠벨 전 차관보 충분히 겁을 줬다. 자, 즉흥적 외교 우려 목소리도 오바마 3개월 걸린 결정 3초 만에 김정은과 강대강 게임 위험 지적을 하고 있다. 중국 달라지나 북핵실험 땐 원유 공급 중단할 수도, 관영 언론 통해 도발 억지 초강수, 북중 공격 국경지대 군 대비령 정황도, 일언론 미 군사행동 사전협의 약속, 칼빈스남 자위대 공동훈련 추진. 그래서 금방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적 시진핑, 사기꾼 시진핑, 이자가 원유 공급 끊는 척하면서 이제 또 이것을 중단하는 그런 자입니다. 시진핑에게 두 번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울광장 불법 천막 빼고 잔디 심는다. 친박단체 점거로 한 달 이상 늦어졌다. 시기온 높아져 더는 못 늦추겠다. 이렇게 해서 좀 비켜줘야죠. 사실 말하면 탄핵한다고 거기다 해놓고 잔디는 깔아야죠. 시진핑 남과 북 어느 쪽과 미래 함께할지 고민하라. 시진핑에게 바른말하는 논설위원입니다. 중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다면 미국의 압박에 눌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것은 중국 탓이 크다. 맞죠? 중국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제재 쇼를 하며 북한을 감싸왔다. 그래서 똑바로 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모델 국가로 대선 후보 비전 경쟁 시작됐다. 그러나 간첩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 짝에도 못 쓴다. 다 해도 간첩이 이제 다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우병우 사건 봐주기 기소로 추가 수사도 못하게 되나? 라고 쓰고 있습니다. 북한 핵을 해결하고 12만 종북 간첩을 척살하는 이러한 역사가 계엄령 선포로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장군님께서 구속이 되셨냐고. 어떤 사람 여기다 장군님 그러시는데, 이 국장령 이게 불려고 하고 있네요. 해야 되면요, 포고리요. 뒤에 걸면 입니다. 자꾸 옆에 뭐 간첩 장군님 뭐 간첩이다 기타 등등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막제를 하지 않거든요. 현재는 구속이 하지만 동북 간첩단이나 또 땅굴을 덮는 세력이나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이 인용시킨 또
이런 법 쪽에나 모든 쪽에서 애국 우파들을 하나 둘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구속시키려고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주 장군님을 돕고 싶은 법조계 분들이 계시면 애국자 분들은요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368-178 서석구 변호사님과 한성주 장군님 정말 그 2년 가까이 걸쳐서 그 빨갱이 뭐 아메바 대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구형 2년 반, 아니 그 엄청난 국정농단도 5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아니 그 아메바 대가리 그거 하나 적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에다 적어놓은 것 가지고 2년 반이라는 것은 말씀이 정말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도 걸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인용되기 바로 전날 태극기도 내리고 가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었던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저에게 보내온 문자나 이런 것들을 봐도요, 뭐라고 그럴까, 엄청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편인 것처럼 막 탄핵 기각 쪽에 막 문자를 보내오시던 분들이요, 지금 완전히 웃겨요. 조심하라고 막 나한테 난리를 치고요, 더 욕하고요. 이제 이런 사람 많거든요. 줄서기 하실 분들은 그냥 줄 서십시오. 한성주 장군님과 이렇게 한 명, 두 명 힘들지만 나와서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은 진정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성주 장군님이 2년 동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에 구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국방부 쪽은 뭐 한 몇 명, 조현천이라는 사람 그 라인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뭐 구속됐다 막 이런 소문을 다 내고 있는데, 한성주 장군님 구속되지 않고 오늘도 이곳 현장에 나와서 브리핑도 하시고요, 최선을 다하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들을 자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시원하게 해줬다, 대신해달라, 뭐 이제 이러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우파들을 다 잡아 넣으려고 그러면 조그만 거 꼬투리 하나 가지고도 다 잡을 수 있는 것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입니다. 영악하게 법을 비켜나갈 정도로 모든 일들을 처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성주 장군님은 오로지 애국심 하나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앞장서서 하시는 그분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10-5368-178입니다. 010-5368-178. 감사합니다. 말 하나 조그맣게 해놓은 거를 더 과장해갖고 퍼뜨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에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368-178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이곳 현장에 야외 같습니다. 여기가 청리 공간이죠. 예, 여기까지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오늘 또 시사 브리핑을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북의 무력 위험 내배친 트럼프, 말리는 시진핑 하고 타이틀을 뽑았어요. 트럼프, 김정은이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 강력한 무적 함대를 보내겠다. 여기에 핵 잠수함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 항공모함 2척 내지 3척을 의미하고, 시진핑이 회담 5일 만에 트럼프에 이례적으로 전화를 했다. 평화적 해결을 하게 해달라. 마이크를 제가 마이크를 가져오시죠. 이거를 하고 계세요. 여기다 놓고.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미국 선제 타격 때 중국과 북한의 땅굴 전쟁이 이제 익어가고 있다. 그래서 땅굴의 대비 명령을 내려라, 내려야만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 땅굴 대비 명령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시진핑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바둑판 같은 땅굴망이 있다는 것을 시진핑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땅굴 전쟁은 북중 이 연합, 북중 이 두 나라가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미국을 또 잡아먹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땅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땅굴 대비 명령 내려야만 합니다.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네, 야외 시사 브리핑입니다. 지금 이 시사 브리핑 하는 장소는 총리 공간 앞이에요. 총리 공간. 매일 한성두 대표님께서는 총리 공간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시사 브리핑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에 따면 막아달라고 하고 연일 안보 외치며 보수 결집을 나섰다. 우다웨이 만나 사드뿐 아니라 전술 핵무기도 배치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을 소국으로 말해 논란도. 백선엽이 전 육군 참모총장 만나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겠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 이 양반이 다부동 전투에서 네네.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입니다. 예, 이 영웅을 만났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전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만나 백 장군이 쓴 책 6.25 전쟁 징비록을 전달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이 5.18 적폐 청산하겠다. 이걸 말해야 당신이 보수를 할 수 있다. 땅굴 대비를 선포해야 된다. 육군 대장들이 땅굴 없다라고 해놓은 바람에 대한민국에 땅굴 있다라고 대비할 장군들이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백선엽 대장 당신이라도 땅굴 대비하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홍준표 씨, 청년들 좌파 대장 욕하는 내가 밉겠지만 때가 되면 달라질 것이다. 아들아, 야들아, 내가 너의 롤 모델이다. 호감도 높이려 넥타이도 단정히. 대통령 되면 청년 실업 꼭 해결하겠다. 청년 실업이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5.18 유공자들만 맞아요. 이제 공직의 85% 이상을 차지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8수, 9수, 10수 해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100점 맞아도 안 됩니다. 왜? 5 내지 10점의 가산점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아놨는데 저놈들은 90, 1점, 2점 맞아서 10점 가산점 하면은 101점, 102점, 103점, 104점, 110점을 맞아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요? 그래서 5.18 적폐 청산을 얘기하라. 당신이 그걸 할 수 있으면은 보수의 리더가 되는 거고 아니면 가짜 보수인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꼴이 됩니다. 우병우 앞에선 무뎌지는 검찰 김수남이하고 아니 우병우하고 커넥션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간첩이고 그러면 우병우의 역할이 뭐였느냐? 간첩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간첩들을 다 심은 이 종북 간첩의 핵심이 아니었느냐? 우병우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박지원이가 비호하고 보호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서울광장 잔디 심기로 보수단체 텐트 철거 임박 압박하고 썼습니다. 광화문 광장엔 12일 현재 텐트 20여 개가 남아있다. 11개는 시가 세월호 단체를 위해 세워준 것이다. 나머지는 불법 텐트다. 그중 일부는 사드 배치 철회 등 세월호와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광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화문 이순신 세종대왕 그 광장에 있는 사관을 해가 고용자가 타격도 하고 동맹 수다 현재 공행과를 하면서 그 대화를 펜스 내는 것 아니
포기한 미군이 수해야 돼. 가면 뿐만 아니라 민국 공식만 수백 전 한국 타격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면전 대비된 우리 군에 노출된 북한 군에 바로 알려지죠. 김관진 간첩이 알릴 것이고 한민구 종북이 알릴 것이고 조현천 저 종북 기무사령관이 알릴 것이고 이제 한국의 통보 없이는 북 타격이 불가능하다라고 유용원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호들갑을 떠는 일본, 미 군사행동 나설 때 사전 협의해달라. 그래서 아베가 북한의 사태 발생하면 납북자 구출해달라 미국에 요청하고 있다. 한국 여행하는 일본인들에겐 최신 뉴스 주의 기울이라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죠. 미국이 북을 때릴 것 같은가 한국의 군사 동향 캐묻는 중국. 그래서 한국에 온 우다웨이가 사드보다 미 북폭 가능성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뻣뻣했던 우다웨이 달라진 행보, 정관계 인사 만날 때마다 한미 군사협의 있었나 물으며 한국이 미 군사행동 말려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미중 회담 이후 긴장하는 중국, 시진핑 트럼프에 전화한 것도 중이 알아서 북에 조치 취할 테니 협의 없이 무력 사용 말라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소리 음질 화질 좋은지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여기 들어오신 분한테. 대표님, 음질 소리. 지금 음량 괜찮습니까? 소리하고 화질이 괜찮은지 거기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예. 북진상정한 훈련보로 포항에 집결한 한미군 수뇌부, 이례적인 것이죠. 한합참의장, 주한 미군 사령관 등 군수지원, 퍼시픽 리치 작전 참관, 군 한반도 안보 맞물려 더 관심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순진이라고 하는 북한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 사진을 걸어놓고 근무할 수밖에 없는 종북 이 텐트는 박원순이가 20개를 쳐준 겁니다. 좌파 활동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파 활동하고 있는 이제 시청 앞 광장에 이 텐트는 철거하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공무원이 공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조계사에서 쳐놓은 텐트도 하나 있어요. 이 짓을 지금 박원순이라고 하는 이 여정놈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뭐로 만들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서울시가 되겠다. 이 사람이 뭐예요? 프롤레타리아죠. 네? 헌법 4조. 인민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헌법 4조에 의해서 사람 중심이란 근로인민 중심을 말한다. 근로인민이 영어로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이 프롤레타리아 중심을 말한다.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 4종류를 언급하고 있죠. 노동자, 농민, 군인, 그 다음에 근로인테리, 우리 전공노와 같은 하급 공무원직, 이러한 것들을 이제 헌법 4조에다가 박았죠. 북한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우병우는 미국으로 인해서 구속을 못 시킨 거지. 네.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럴 거면 간판 내리는 게 낫다. 강경희 칼럼을 썼습니다. 회생시킬까 법정관리 갈까 대우조선 처리 발동 불인데 산업구조조정 목소리 내야 할 산자부 장관은 회의조차 불참. 왜 회의를 불참하는 겁니까? 뭐 6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산적한 통상 현안도 미원 대처 복지부동으로 시간 보낼 건가.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장도 수상한 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다 위에 이 우병우가 갖다 앉혀놓은 자들이 이게 간첩들 천지입니다. 임종용도 간첩이라고 그러고 간첩들 천지입니다. 한국조선업 재편으로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통상 이슈에서도 산자부가 보이질 않는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시절보다 조직도 역량도 위축돼 이 중요한 시점에 역할을 못한다는 업계 불만이 높다. 그래서 이 강경희 씨가 산업통상자원부장 뭐 하고 있냐 하고 썼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간첩 중에 간첩 대장을 제가 박지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도권 속에 들어온 간첩이고, 제도권 바깥 제야에서 간첩 대장이 누구겠어요? 그놈이 바로 백낙청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놈이 서울대 무슨 명예교수인가 하고 있는데, 이놈이 지금 탄핵을 주도해 갖고 성공시킨 놈이 백낙청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자, 반공반진 우리 육군 대장이 보입니다. 여기에 공군 참모총장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해군 참모총장이 보이고, 브룩스 미 육군 대장이면서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 사령관, 한미 연합사 사령관 겸 주 유엔군 사령관 보이네요. 그래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등 한미군 수뇌부들이 10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진행 중인 퍼시픽 리치 작전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 이쪽으로 군수 물자가 들어오는데 그 작전을 보고 있죠. 잘 다 나온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기관지 환구 15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할 수도 이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북도 도발된 밑뺨 때리는 꼴이다. 그래서 중국은 환구 15를 통해서 원유 공급 중단할 수도 있는데, 중단했다고 해도 쇼를 하고 나서는 바로 열어주는 자가 바로 시진핑 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모레 의원직 사퇴를 하고 배수진을 치겠다고 합니다. 공약 1순위는 안보다.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 대선 후보 등록 후 의원직 던지기로. 그러나 안철수 뒤에는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이며 간첩 중에 간첩인 박지원이가 상황으로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공개, 개헌 통해 청국회 세종시를 이전하겠다. 교육부 폐지하고 교육위 신설하겠다. 공약에 적폐청산 내걸었다 취소했다. 문재인 비판해 놓고 문재인이가 얘기한 적폐청산을 내걸어서 되겠느냐. 내부서 문제 제기로 뒤늦게 수정을 했다. 대선 TV 토론 오늘부터 5차례 개최를 합니다. 선관위 주최하는 3번의 토론선 기조연설 없애고 스탠딩 토론을 한다. 여기 보니까 김종인이 홍석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석현이는 홍정도, 자기 아들 홍정도와 손석희와 함께 JTBC의 태블릿 PC 이 사기 선동의 주범이 홍석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왜 나오죠? 그래서 홍정도하고 손석희 뭐 대도 않을 것을 지금 대한민국의 사기 탄핵을 이끌었던 3인방의 언론인을 꼽으라고 하면은 홍석현, 홍정도, 손석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사기 탄핵에 5월 사기 대선까지 끌고 가는 주범입니다. 이제 계엄령 선포해서 이놈들을 다스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홍준표 중국이 대북 석유관 막아달라. 그래서 홍준표 씨가 대북 석유관